중복조합 합시다. 중복조합의 뜻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이 뭐였어요? 조합. 조합은 선택의 개수였죠. 선택을 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은 중복조합은 당연하게도 중복을 허락한 선택의 수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중복을 허용하여 알게를 선택을 하자.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NHR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때 중복조합의 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 n과 r을 더하고 1을 빼줘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미리 얘기를 하지만 이 증명은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요. 가볍게 들으면 되고 사실상 엄청나게 엄밀한 증명도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하는 증명이고요. 뭐 엄청나게 엄밀한 증명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상황에 빗대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냥 흘려듣듯이 한번 감상하는 느낌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과가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볼게요. 나한테 A, B, C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중에 내가 5개를 고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3개에서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5개를 고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를 2개, B를 2개, C를 하나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 그대로 조합이기 때문에 A랑 B랑 C의 자리를 바꾸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수를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수는 3 더하기 5 빼기 1 C 5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쳐놓을 거예요. 선을 하나 쳐놓을 거고 이 선 안에다가 여기에는 A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에는 B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에는 C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그러면은 A를 만약에 2개 그리고 B를 하나 C를 2개를 골랐다고 치면은 A, B, 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와 B와 C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자리를 정해도 되는 이유는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정해놓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준으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 칸막이에다가 A와 B와 C를 적절하게 개수에 따라서 잘 집어넣는 개수를 세워주면 중복 조합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A랑 B랑 C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세면은 그냥 다 세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A가 1개일 때 세고 B가 2개일 때 세고 C가 2개일 때 세고 하면은 다를 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라는 것을 5개 추가를 좀 해봅시다. 5개. 그리고 저 칸막이도 2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요. 이거 요렇게 동그라미와 이 칸막이를 배열할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칸막이, 동그라미, 칸막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라는 조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칸막이, 칸막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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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이런 조합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이 경우는
A, A, B, C, C를 선택한 걸로 치고요. 이 경우는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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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를 선택한 걸로 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칸으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 칸에 들어간 동그라미의 개수를 내가 선택한 A, B, C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칸,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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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동그라미 라는 조합도 있겠죠. 동그라미 5개와 칸막이 2개를 배열을 할 때. 그러면 이 조합을 나타내는 것은 A 하나, B 3개, C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중복조합을 설명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위에 있는 저 계산의 비밀을 좀 파헤쳐 봅시다. 내가 지금 색깔을 너무 많이 섞어서 미안한데 초록색으로 할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내가 지금 서로 다른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으려면요. 요 밑에 예시는 좀 메모를 해놓고 보세요. 지울게요. 지금 서로 다른 세 종류를 구분을 했어요. A, B, C. 그러려면요. 칸막이가 2개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칸막이가 2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 종류를 선택하려면 칸막이가 2개 필요하고요. 네 종류라고 생각해 볼까? A, B, C, D를 칸으로 나눈다고 치면은 칸막이가 3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길쭉한 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까? 이 빵을 3등분 하는 방법은요. 칼질을 2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을 3개 나누려면 2개의 칸이 필요해요. 5개로 나누려면 4개가 필요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가 원하는 그 서로 다른 친구들의 개수보다 하나가 덜 필요하다는 거죠. 칸막이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의 정체는 내가 원하는 그 서로 다른 것들의 개수를 나누는 그 칸의 개수와 관련된 건데 우리는 항상 3등분 할 때 2번 칼질하면 되고 5등분 할 때는 4번 칼질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빼도 됩니다. 하나는 빼도 돼요. 이해가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7C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7C5.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5개와 칸막이 2개. 그러니까 동그라미 5개와 칸막이 2개를 배열을 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 그러니까 7개 중에 5개는 내가 동그라미를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동그라미와 칸막이가 있으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 거죠. 같은 것을 나타내는 순열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2가지로 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조합과 같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7개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 7개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를 설치할 자리를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칸막이, 칸막이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이렇게 설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니라면 이렇게 7자리가 있을 때 동그라미가 들어갈 5자리를 정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치면 나머지 자리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칸막이가 들어가겠죠. 결국에는 어떤 원리가 쓰이는 거예요? 그 청소 당번을 고르냐, 청소를 하지 않을 사람을 고르냐. 그 논리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n과 r을 더하고 마이너스 1을 한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내용 자체를 쓸 일은 크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중복 조합이 되는 그 상황만을 밝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요 아래도 나와 있어요. 그쵸? 결국엔 조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뭐 내가 했던 얘기들이 다 그냥 저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했던 얘기들을 좀 많이 둘러보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들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래 있는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걸로 합시다. 자, 볼게요. 6개의 서로 같은 물건을 모양이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이거를 내가 수업을 하고 한 번 더 찍는 거라서 생략을 한 부분이 많은데 NHR에서 N이 R보다 큰 경우가 존재한다. 사실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그쵸? 그리고 N은 서로 다른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서로 다른. R은 중복을 허락하여.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는 건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르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중복 조합을 비교할 때는 서로 다른 이라는 그 개수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4H6이에요. 4H6이기 때문에 9C6이 되고요. 9C3으로 풀 수 있겠죠? 그럼 얘는 987, 321 이렇게 적고 약분 가능한 것들을 약분해 줍니다. 그러면 3, 4니까 12 곱하기 7은 8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중복 조합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자가 A, B, C, D가 있다고 쳐볼게요. 상자 A, B, C, D 이렇게. 그럼 여기에 6개의 같은 물건이잖아요. 같은 물건이에요. 같은 물건. 뭐 그냥 생각을 해보면 바둑돌 같은 거야. 그냥 모양이 같은 동그라미 혹은 뭐 공 모양 이런 거예요. 그러면 6개의 모양이 같은데 내가 이렇게 21, 21 이렇게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로 넣었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A와 B에 있는 것을 그 공의 개수 말고 공을 하나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초록색으로 쳐줄게. 얘랑 얘를 바꿨어. 그럼 경우가 달라지나요? 네, 안 달라지죠. 왜냐하면 같은 물건이니까. 같은 물건을 바꿨는데 그 경우가 왜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중복 조합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52번.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10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한대요. 근데 무기명이랍니다. 무기명. 무기명은 뭐야?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누가 투표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도장만 딱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 후보들은 서로 다른 3명의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받는 10개의 표는 사실상 같은 표인 거죠. 왜냐하면 무기명이니까. 그래서 이 3명이 받는 표는 중복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후보는 4개를 득표하고 B 후보는 2개를 득표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H10, 12C10, 12C2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얼추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66이 되겠죠. 자, 53번 볼게요. 동일한 7개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는데요. 그럼 이런 거죠. A 우체통에는 똑같은 편지가 3개, 뭐 B는 2개, C는 뭐 2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편지가 동일하냐라고 물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갖는다면 약간 그 마트 전단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우체통에 넣을 때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편지를 넣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체통에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체통 중에 선택을 안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이 경우는 3H7, 그래서 9C7, 9C2, 그래서 36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중복조합의 수입니다. 54번으로 볼게요. 4명의 학생한테 같은 영화표를 나눠준다고 해요. 같은 영화표. 근데 각 학생한테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나누어 준다고 하니까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나눠준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제 적어도라고 하면 6건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딱 중학교 때까지만 그런 사고가 가능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4명의 학생한테 영화표를 나눠줘야 되는데 다 한 장씩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을 주고 생각할 겁니다. 한 장씩 미리 줍시다. 지금 나 8장 있는데 4장 줬어. 그러니까 여기 8장이 아니라 이제 4장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4장 이미 줬어. 다. 그럼 이제 이 4장을 나눠주면 되죠. 이 4장을 나눠줄 때 미리 한 장씩 주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나누어 주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는 나누어 주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장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한 장씩 주고 생각하면은 그냥 중복 조합의 수와 똑같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H4로 계산하면 되고, 얘는 7C4고 7C3과 같으니까 35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4개의 주스가 있는데 11병을 사오라고 할 때 오렌지 주스는 2병 이상, 사과 주스는 4병 이상 사오는 경우라고 했죠. 그럼 이제 엄마한테 심부름을 받고 집에 그 마트에 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카트를 끌고 덜덜덜 하면서 가요. 그리고 주스 앞에 섰는데 엄마가 11병 사오랬는데 하면서 오렌지 주스 2개, 사과 주스 4개 이상 사와 라고 했으니까 오렌지 주스 2개랑 사과 주스 4개는 카트에 미리 담지 않을까요? 그죠? 얘를 미리 담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담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 11병 사오라고 했던 게 사실 5병 사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4종류의 주스를 5병 사면 되니까 4H5로 계산하면 되겠죠. 얘는 이제 8C3이고 56이 될 겁니다. 그쵸? 이해되죠? 자, 서로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랑 사탕 7개가 있답니다. 그때 초콜릿을 4명의 아이에게 1개 이상씩 나눠준 후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4명이 있어. A, B, C, D 4명이 있는데 초콜릿을 1개 이상씩 나눠주래요.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이거죠. 하나씩 나눠주고 생각을 하자. 혹은 5개를 4명한테 나눠주는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2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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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줘도 괜찮죠. 근데 그냥 1개씩 나눠주고 생각합시다. 초콜릿이 5개였으니까 1개씩 나눠주면 1개가 남아요. 그러면 이 1개는 누구한테 주지? 라는 물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4C1일 거고요. 이게 사실 4H1과 같아요. 그래서 H를 거치지 않고 생각하는 방법도 좀 필요해요. 중복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씩 미리 나눠줬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ABCD라는 사람이 초콜릿을 2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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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초콜릿을 1개 받은 아이한테만 사탕을 1개 이상씩 나눠주래요. 그러면은 초콜릿을 1개 받은 아이는 3명이겠죠, 3명. 3명일 겁니다. 그 3명한테는 사탕을 하나 이상씩 나누어 주래요. 그러면 또 사탕이 7개니까 1개씩 나눠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개가 남을 거고요. 요 4개가 남으니까 3H4, 즉 4개를 배열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3H4는 6C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4 곱하기 15 이렇게 되나요? 6C2랑 4C1이니까 4 곱하기 15 그렇죠? 그래서
답은 60이 되겠네요. 60. 자, 갑시다.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예제를 좀 활용을 합시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개라는 거는요, 사실 요 아래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모두 다 펼쳐놓고 하나씩 곱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x, x, y, y, z를 골랐다고 합시다. 우리가 전개할 때 보통 이렇게 해서 곱하죠.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z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나요? x제곱, y제곱, z. 근데 내가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서 y, y, x, z, x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y제곱, z가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상황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 전개를 해서 같은 항을 찾을 때는 동류항의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파란색은 X 먼저 골랐고 빨간색은 Y 먼저 골랐는데 둘의 결과가 같죠. 이런 얘기는 순서가 상관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합입니다. 일단 조합이고요. 심지어 X를 2번 골라도 되고요. X를 3번 골라도 되죠. 그래서 중복 조합이에요. 그럼 나는 X, Y, Z라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제곱이니까 5번 고를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3H5를 해주면 되고요. 이 중복 조합의 결과는 항상 괄호 안에 있는 미지수의 개수, 그 미지수가 서로 다르다면 그 괄호 안에 있는 미지수의 개수 H 제곱된 횟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아래로 쭉 내려가 봅시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심플하게 2H4예요. 그래서 OC1이 됩니다. 얘는 3H6이에요. 서로 다른 3개를 6번 제곱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58번처럼 여기 왼쪽은 2H5고요. 오른쪽은 3H4야. 근데 있잖아. 어차피 전개라고 하는 건 이 좌우가 좀 달라도 나중에는 곱해지죠, 결국에는. 뭐 A 더하기 B의 5제곱을 전개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오른쪽도 어쩌고저쩌고 나올 텐데 걔네들도 결국엔 곱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전개 결과와 오른쪽의 전개 결과에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A와 B를 다뤘고요. 여기는 X, Y, Z와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같겠어? 전개한 게. 그래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6C1 곱하기 6C2 이렇게 해주면 돼서 90 이렇게 되겠네요. 90. 자, 그럼 맨 아래도 똑같겠죠? 맨 아래도 똑같이 3H3, 2H2, 4H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5C2, 3C1, 4C1 이렇게 돼서 120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어렵진 않아요. 원리만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별표를 좀 치고 원리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서 음이 아닌 정수에 양의 정수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해의 개수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가 3이고 y가 5고 z가 2면 성립하죠. 이때 이 해를 보통 3, 5,2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 5,2가 이제 다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겠죠. 4, 2, 4 얘네들은 서로 다른 해예요.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수를 세자는 게 이번 예제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걸 왜 세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그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좀 세어보면은 직접 셀 수 있습니다. 실제로 0, 0, 10, 0, 1, 9 이런 식으로 쭉 셀 수 있는데 너무 노가다성이 짙어요. 그러면 그래서 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1번은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야. 음이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사실상 0이 포함되고 2번에서는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0이 포함되지 않는다. 요 정도로만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짝수와 홀수 짝수, 홀수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룰 텐데 저거는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일단은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결론을 먼저 내주자면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미지수가 3개, 즉 서로 다른 게 3개 있고요. 그것들이 합쳐서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3H1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X, Y, Z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한번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뭐, 그 과일 3개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할까요? 배, 사과, 참외. 이렇게 해보자. 근데 배가 X고, 사과가 Y고, 참외가 Z야. 이 X, Y, Z는 뭐냐면요. 개수예요, 개수. 개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와 사과와 참외가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배 3개, 사과 4개, 참외 뭐 3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때의 x값이 3이고 4고 3이고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총 개수를 10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우리한테 이런 미션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들은 뭔가 국어적으로 풀어져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뭐 이런 걸 선택할 때,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수학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X, Y, Z로 나타내는 상황이 많단 말이야. 결국에 이런 상황을 그냥 미지수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배 몇 개, 사과 몇 개, 참외 몇 개를 선택해야 10개를 만들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양의 정수 해는 3H7이에요. 7. 그럼 저 7에 대한 비밀을 좀 파헤쳐 봅시다. 양의 정수 해라고 하면은 X, Y, Z가 0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0은 아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왼쪽 상황을 다시 한번 빌려 볼게요. 배, 사과, 참외인데 왼쪽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0, 1, 9와 같은 해가 있어요. 0이 포함돼도 돼. 배 0개, 사과 1개, 참외 9개. 근데 오른쪽은 그런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배, 사과, 참외를 적어도 하나는 골라라.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배, 사과, 참외를 적어도 하나는 골라.
왜냐하면 0일 수 없으니까. 0은 안 고른다는 선택지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를 고른다, 적어도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까 많이 했는데 한 개씩 미리 골라놓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나 총 몇 개 골라야 돼? 10개 골라야 되는데 배, 사과, 참외를 하나씩은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 적어도 한 개는 골라야 돼. 그러면 사실상 뭐예요? 하나씩은 골랐고 7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7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3H 7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적어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인데 음이 아닌 정수일 땐 상관없고요. 양의 정수일 때는 x를 x 다시 1, y를 y 다시 1, z를 z 다시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자격이 자연수예요. 자연수. 근데 우리가 x 다시 더하기 1로 치환하는 순간 x 다시는 음이 아닌 정수예요. 음 아닌 정수. 그쵸? 왜냐면 x가 1, 2, 3, 4, 5, 6, 7, 8, 9니까 x 다시는 0, 1, 2, 3, 4, 5, 6, 7, 8, 9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x 다시 더하기 1, y 다시 더하기 1, z 다시 더하기 1은 10. 따라서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7. 그러니까 3h 7인 거예요. 이해되죠? 왼쪽에 있는 문자의 개수 h, 오른쪽에 있는 수. 다만 그 문자들이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일 때는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x, y, z가 짝수. 자, 짝수라고 하면 이제 치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를 ex 다시로 하면 됩니다. ex 다시로. 그러면 x가 짝수일 때 ex 다시라고 하는 것 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 문제 상황마다.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x가 자연수야. 자연수. x가 자연수인데 짝수야. 그럼 x 다시는 자연수가 되죠. 얘가 자연수인 짝수이면 x 다시는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x라는 게 2, 4, 6, 8, 10 이렇게 되면은 x 다시는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뭐예요?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하기 2를 붙여주면 됩니다. 더하기 2를 붙여주는 순간 x 다시는 아닌 정수가 돼요. 됐죠? 자, 이 내용이 지금 들으면서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넘기도록 합시다. 일단 넘기고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걸 풀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가 8이다. 음아닌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4의 8은 12가 아니라 11C8, 11C3 이렇게 되겠죠.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양의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1씩 미리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던가 x 다시 더하기 1로 치환을 하던가 하면 되기 때문에 4H4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됐고. 자, 61번은 부등식이 나왔어요, 갑자기.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때는 일단은 x, y, z가 다 정수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끽해봤자 0이거나 1이거나 2입니다.
그러면 음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3H0이거나 3H1이거나 3H2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부등식은 방정식을 많이 표현한 것 뿐이잖아. 그래서 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 요거는 잘 해보시고요. 아래 거를 해줄게요. 62번. 세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홀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이 홀수이려면요, A랑 B랑 C는요 모두 홀수여야 돼요. 그게 아니고선 안 됩니다. 짝수가 하나라도 끼는 순간 짝수예요. 이해되죠? 왜 그런지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알려주면 또 까먹어, 결국에는. 그래서 꼭 알아내기를 바라고요. A, B, C가 모두 홀수고 문제에서는 자연수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A랑 B랑 C는 12보다 작은 홀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1, 3, 5, 7, 9, 11이에요. 그럼 이제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르면 됩니다. 3개 선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이럴까요? 왜? 총 몇 개죠? 6개인가요? 6개. 그쵸? 그러니까 답은 6C3이에요. 근데 13579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고른다라는 말이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면 A, B, C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5랑 7이랑 9를 골랐는데 B가 9면 어떡해요? 이런 느낌 아닌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5랑 7이랑 9를 했어. 근데 B가 9인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5랑 7이랑 9를 선택하기만 했지 A, B, C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나열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쵸? 나열 안 했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오류는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면 나열 안 하고 뭐 할 거냐라고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6개 중에 3개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제일 큰 거를 C한테 줄 거고요. 중간을 B한테 줄 거고요. 제일 작은 거를 A한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C한테 주는 거랑 A한테 주는 걸 바꿀 수 있나요? 제일 큰 거 C한테 줄 거야. 제일 작은 거 A한테 줄 거야.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이거 순서가 없는 겁니다. 조합은요, 부등식의 순서가 정해졌을 때 선택만 해도 정해질 수 있어요. 나는 약속을 했어. 뽑을 건데 뽑고 나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놈은 C한테 주고 중간 건 B한테 주고 제일 작은 건 A한테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택한 게 다 똑같아. 5, 5, 5야. 그럼 뭐야? 상관없죠. 그거는 애초에 순서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룰을 지킨다면 절대로 순서가 섞일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의 답은 6H3이에요. 즉 8C3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논리로 아래에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아래는 A와 B 그리고 C와 D가 한 묶음으로 이제 나눠져 있네요. 자, 얘랑 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B, O 이렇게 돼 있고요. O, C, D,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지금 예제 수준의 문제인데도 설명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볼게요. 일단은 A와 B의 순서랑 C와 D의 순서는 무관합니다. 그쵸? 관련이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쵸? 게다가 여기에 자연수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A랑 B는 같을 수 없죠. 같을 수 없다까지 왔네요. 그러므로 B는 무조건 3보다는 3과 같거나 3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을 주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서 A, B의 후보들을 한번 볼게요. 후보는 2, 3, 4, 5야. 그치? 2, 3, 4, 5가 후보고요. 그러면 내가 2, 3, 4, 5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A와 B한테 건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랑 4 이렇게 선택을 해서 B야, 너는 4를 하고 A야, 너는 2를 해 라고 하면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4C2예요. 그러면 이게 왜 4H2가 아니냐면 A랑 B가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가 없죠. 그치? 그러면 62번에서 말했던 저 논리를 가져올 겁니다. 나는 두 개를 택할 거지만 무조건 큰 놈은 B한테 줄 거야. 그리고 작은 놈은 A한테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C와 D의 후보를 보면 6, 7, 8, 9, 10이에요. 그쵸? C와 D의 후보는 6, 7, 8, 9, 10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C와 D가 같아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7, 7을 뽑아서 건네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5개의 숫자에서 2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하는 경우와 같아요. 그러면 이 4개의 자연수에 대한 순서쌍이므로 둘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 곱하기 15, 90이에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수. 아마 마지막일 텐데,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일단은 사전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조금 적어 볼게요. 사실 그냥 뭐 동영상을 이제 보고 있으면 여기까지 쭉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까지 본 애들은 분명히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 거란 말이야. 나중에 막 화면에다가 무슨 뭐 그림 같은 거 하나 숨겨가지고 막 찾아오라고 해야겠어. 아무튼 이거를 내가 너네한테 다 보라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여기까지 본 사람은 분명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함수의 개수를 뭐 처음 들어보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아무나 잔소리를 계속 많이 할 건데 후회하지 말고 꼭 합시다. 조금 생색을 내자면 이거 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 그냥 합시다. 조용히 하고 할게. 자, 예제에 있는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수를 표현을 하고 이 x에 대한 것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y에 대한 것을 공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함수라는 것에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함수의 성립 요건은 정의역은 반드시 출발을 한다가 함수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1, 2, 3은요. 어디든지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의 개수라고 하면 함수의 개수는 1, 2, 3의 목적지를 다 정한 그 개수예요. 그러면 1, 2, 3은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을 실어서 제한을 한 것이 1대1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럼 일단 함수와 1대1 함수의 개수를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1한테 1아 어디로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4개 중에 하나로 가겠죠. 4, 5, 6, 7 중에 하나. 2야 넌 어디로 갈래? 그럼 4, 5, 6, 7 중에 하나로 가겠죠. 3한테 물어봐도 선택지는 4개입니다. 그래서 4개, 4개, 4개 즉 4의 세제곱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4파이 3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1한테 1아 너 어디로 갈래?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4로 갈래? 라고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대1 함수는 같이 가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2야 너 어디로 갈래? 라고 하면 선택지가 3개입니다. 3개. 5, 6, 7 중에 하나예요. 대충 6으로 갔다고 치면 3한테 물어봤을 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줄어들죠. 그래서 4, 3,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를. 자, 그러면은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일단 C가 안 보여요. C. 그럼 C는 1대1 대응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 함수는 n 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C냐면 여기 예제에 있는 2번 얘가 C예요. 아까도 계속 부등식에서 내가 C 컨비네이션을 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두 개를 골라서 순서를 바꾸지 못하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x1, x2가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함수값도 크기가 정해져 있는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1하고 2는 2가 더 크죠? 그쵸? 1하고 2는 2가 더 커요. 그러면 F1하고 F2를 비교해도 F2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요. 내가 여기 이 4개의 공역 중에 2개를 골라서 F1, F2한테 던져주면 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랑 7을 골랐다고 쳐봐. 5랑 7을 골랐어. 사시 2의 결과가 5랑 7이야. 그러면 2는 7로 보내면 되고 1은 5로 보내면 돼. 그러면 무조건 여기 있는 크기 관계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럼 이 3번은요. 부등식도 있고 뭐도 있어? 같다 표시도 있잖아. 그지? 얘는 뭐겠어? 느낌이 오죠? H예요. 중복 조합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크기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은 조합인데 같다 표시가 있다. 중복 조합이에요. 중복 조합.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렇게 쓸 겁니다. y의 개수 기호 뭔 기호가 올지 모르죠. x의 개수. 여기 위에 내가 쓴 거 보면 다 4파이 3, 4p3, 4c3 이렇게 쓰죠. 그쵸? 그럼 뭐야? 공역이 4개고 정역이 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됐죠? 내려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부등호 나와 있고 같다 표시 있네. 그러면은 6H3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쵸?
자, 중복조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 영상을 찍으러 가겠습니다.